체중계에 올라가 숫자를 보고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식단과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체중이 줄지 않아 고민이시라면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신호 중에 내가 몇 가지나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단 한 가지라도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날씬해질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다이어트는 매일매일 꾸준히 빠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계단을 내려가듯이 한참을 정체되어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실 때 살이 5kg쯤 빠진 뒤 안 빠지는 시기를 겪게 되신 분이 그 시기를 지나서 다시 살이 빠지면서 목표에 도달했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다음 5가지 신호를 체크하셔서 내가 살 빠지기 직전의 상황인지 확인하시면 다이어트 성공에 더 가까워지실 것입니다. 체중계 숫자는 어제와 똑같은데 이상하게 거울 속 내 모습이 눈에 띄게 슬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발이 부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입던 바지 허리에 틈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 몸이 탄수화물 저장소인 글리코겐을 완전히 비워냈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 안에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당장 쓰지 않고 남은 포도당들을 우리 몸에서 간과 근육에 임시로 저장을 해두는데 이때 포도당들을 구슬 깨듯 길게 엮어서 만든 에너지 저장 가방이 바로 글리코겐입니다. 재밌는 건 이 글리코겐이라는 것은 엄청난 물탱크 같다는 점입니다. 글리코겐은 몸에 저장될 때 자기 무게의 무려 3, 4배나 되는 수분을 스펀지처럼 꽉 끌어안고 저장됩니다. 다이어트를 통해 탄수화물을 줄이면 몸은 이 글리코겐 가방을 먼저 탈탈 털어씁니다. 가방이 사라지니 붙잡혀 있던 엄청난 양의 수분이 대량으로 방출되면서 몸의 부기가 쏙 빠지게 되는 것이죠. 눈바디가 변하고 부종이 사라졌다면 체중계 바늘이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덜 먹으니까 당연히 기운이 없고 피곤해야 정상일 것 같지만 본격적으로 살이 빠지기 직전에는 오히려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 한 번에 눈이 번쩍 떠지고 점심 먹고 찾아오던 식곤증이나 무기력함이 싹 사라집니다. 생화학적으로 이를 대사유연성을 확보했다고 표현합니다. 평소 포도당만 연료로 쓰던 몸이 드디어 내 몸에 쌓여있던 묵은 체지방을 스스로 태워 에너지로 쓰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매번 충전해야 하고 금방 방전되는 얇은 스마트폰 배터리를 쓰다가 대용량 보조 배터리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고갈되면 급격한 피로감을 주지만 체지방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끝없이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체력이 이전보다 더 좋아집니다. 게다가 비대해졌던 지방세포가 줄어들면서 온몸에 염증을 유발하던 물질들이 감소합니다. 만성염증이 줄어드니 피로가 사라지고 안색이 맑아지며 피부 트러블까지 가라앉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다 보면 체중은 그대로인데 유독 뱃살이나 허벅지살이 물렁물렁하게 만져질 때가 있습니다. 탄력을 잃고 살이 처지는 것 같아 덜컥 겁이 나셨을 텐데요. 사실 이건 대단히 좋은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축적된 피하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하면 단단하게 뭉쳐있던 지방세포 사이의 결합이 느슨해집니다. 이때 신기하게도 지방세포는 원래 자기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비어버린 공간에 일시적으로 수분을 채워 넣습니다. 기름으로 가득 차 있던 단단한 주머니에 물이 차니까 만졌을 때 유독 흐물거리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마치 꽁꽁 얼어있던 얼음이 녹기 직전 상태와 비슷합니다. 생리학에서는 이를 수분 이동 현상이라 부르고 다이어터들 사이에서는 물이 한 번에 빠지며 사이즈가 줄어드는 후시 이펙트의 전조 증상으로 통합니다. 살이 떡처럼 말랑해졌다면 이제 곧 체중이 내려가겠구나 하고 다시 살 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평소와 똑같이 물을 마시는데도 유독 소변을 보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가벼운 일상 움직임에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면 몸 안에서 체지방이 최고조로 연소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이 빠지면 그 많은 지방은 다 어디로 갈까? 라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준 연구가 있습니다. 세계 4대 의학 학술지 중 하나인 영국 의학저널 BMJ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에서 체지방이 분해될 때 지방의 84%는 이산화탄소가 되어 숨을 쉴 때 폐로 배출되고 나머지 16%는 물이 되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주행할 때 연료를 태우고 배기가스와 물을 배출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지방이라는 연료를 태우면서 엄청난 양의 수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인 거죠. 화장실에 자주 가고 땀이 잘 나는 것은 내 몸속 지방이 순조롭게 녹아 없어지고 있다는 가장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퇴근길마다 밀려들던 떡볶이나 치킨, 달콤한 간식에 대한 갈망이 어느 순간 마법처럼 가라앉습니다. 입이 심심해서 무언가를 자꾸 찾던 버릇도 싹 사라지죠.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사라진 것인데요. 이건 의지력이 갑자기 강해져서가 아니라 몸속 호르몬들이 마침내 정상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단 것이나 밀가루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데 이때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해서 당장 단 걸 더 먹어야 한다고 가짜 배고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식단을 조절하면 혈당이 출렁이지 않고 잔잔하게 유지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세포들이 에너지를 낭비 없이 쏙쏙 잘 받아쓰게 되는데 이걸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세포가 배부르니 뇌도 더 이상 음식을 달라고 보채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살이 쪄 있을 때는 이 배부름의 신호가 사방에서 너무 과하게 울리는 바람에 뇌가 지쳐서 신호를 아예 무시해 버렸는데요. 살이 빠지기 직전 대사가 정상화되면 뇌의 귀가 다시 번쩍 열립니다. 그제서야 이제 몸에 에너지가 충분하니 그만 먹어도 된다는 신호를 똑똑히 알아듣고 식욕을 뚝 떨어뜨려 주는 것이죠. 음식을 봐도 덤덤해지고 식욕이 평온해졌다면 내 몸이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최고의 상태로 세팅된 것입니다. 다이어트는 매일 살이 100g씩 일정하게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계단 내려가듯이 한참 정체되어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체중이 뚝 떨어지는 계단형 구조로 감량이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계단의 평평한 구간, 즉 정체기에서 좌절하고 다이어트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결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계단 아래로 내려가려고 몸이 열심히 바뀔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체중계 위의 숫자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숫자 대신 내 몸이 보내는 5가지 살 빠지기 직전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 성공 문턱 바로 앞에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5가지 신호를 알면서도 정체기의 그 며칠을 버티기가 유독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호들을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덜 힘들게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직접 챙겨 먹고 있는 감비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이 빠지기 직전에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고 글리코겐 창고를 비우고 대사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비완은 바로 이 과정 자체를 효과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첫째,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칼로리 소비를 늘리고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여기에 몸에 불필요하게 고여있던 부종까지 함께 빼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눈바디 변화를 더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채워줍니다.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가짜 배고픔, 자꾸만 당기는 그 순간을 훨씬 수월하게 넘기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셋째, 단순히 감비완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식단 조절과 감량이 실제로 잘 성공하도록 여러 가지 문의에 대한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관리해 드립니다. 정체기는
의지력만으로 버티실 수 없습니다. 몸이 원래 하려던 일을 감비환이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화면 아래 고정 댓글에 감비환 상담 신청하는 방법 남겨두었습니다. 정체기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딱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